안녕하십니까. 예쁜 글씨 아필요정,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한자 또는 한글을 이쁘게 쓸 수 있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되는 대로 몇 가지, 많이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쓰는 단어, 한글, 한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쁘게 쓸 수 있는지 요거 좀 같이 연구하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선은 좀 있으면 이제 5월이 되겠죠. 그래서 5월이라는 한글, 5월이라는 한자를 우선 써보면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5월을 한글을 쓴다 그러면 5월이 되겠죠. 한글은 늘 말씀드리지만 5를 쓸 때는 여기는 좀 긴 듯하게 해주고 여기는 짧은 듯하게 해주고 가로 긋는 거는 왼쪽부터 오른쪽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월자들 보면 이 자음만큼 띄워주고 어디든지 그렇게 띄워주고 옆으로 가는 방향은 일정하게 해줘야 되고, 요거 리을 쓰실 때 요거보다는 요게 조금 나와도 되지만 요거 쓸 때는 요거처럼 따라서 나가면 안 되고 거의 이 선에서 맞춰준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되고, 공간도 맞춰주는데 요 끝나는 지점하고 요거는 다 일직선이 돼야 되고, 5월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응하고도 이렇게 맞아서 연결시켜서 일직선상에 놓이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월을 한자로 쓴다 그러면 다섯 오자가 원래 좀 쓰기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부분만 어떻게 쓰면 글씨를 예쁘게 쓸 수 있는지 그것만 알면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오자를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된 다음에 하나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자 이렇게 쓰고요. 오자는 여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가로 긋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느낌상 여기서부터 여기 가운데니까 이쪽이 긴 듯하게 여기는 짧은 듯하게 해주면 되는데, 오자를 한자를 쓰시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오자를 써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쓰는 글자는 이 오자가 완전히 오른쪽으로 넘어지니까 글씨에서 안정감이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써놓고 나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자는 이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는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쓰시면 오자가 넘어가진 않는데, 또 하나 조금 약간 좀 그 멋이라든지 이쁘게 쓰기 위해서 좀 가미시킨다 그러면 오자를 보면 가로 긋는 게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예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맨 위에 거는 약간 이렇게 쉬는 듯하게, 가운데 건 똑바로, 마지막 거는 이렇게 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앙세, 평세, 두세라 그랬는데 다섯 오자 쓸 때도 요거를 적용시켜서 쓰시면 훨씬 이뻐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것처럼 이렇게 내려온다면 이게 이렇게 와도 되기 싫고요. 너무 나가도 되기 싫고,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서 바로 내려가는 이 지점, 여기서 이렇게 오시면 돼요. 이렇게 오고, 요거는 아까 이것처럼 들어가지 말고 똑바로 내려오면 반듯한 오자가 돼요. 물론 이 공간도 이 공간도 맞춰줘야지만 더 이쁘겠죠. 항상 위에보다는 밑에가 조금 더 넓은 게 낫고요. 그래서 오자 쓰실 때는 이렇게 쓰지 말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써서 중간 크기, 작은 크기, 제일 큰 크기로 해서 옷자를 구성해서 만들어 주시면 옷자도 이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다 쉽게 쓸 수 있어요. 방법만 알면 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월자를 쓴다 그러면 이 월자도 쉬운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자꾸 좀 중요한 포인트를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월자를 써 보이면 특히 좌우 대칭이 굉장히 중요한 글자 중에 하나거든요. 월자를 쓸 때 앞으로 슬쩍 이렇게 쉬는 거는 누군지 다 알아요. 많이 봐왔기 때문에 누군지 다 아는데 뒤에 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월자가 이쁘지 않게 나올 수도 있어요. 뒤에 거는 올라갔다가 여기서 왼쪽하고 비슷한 대칭이 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가는 방향, 가로 그는 방향은 똑같으니까 하나, 둘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공간 맞춰줘야 되고 방향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가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되고요. 이쪽 터진 쪽은 넓게 잡아줘야 되고 밑에는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이 뒤에 획이 이렇게 내려오는 획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가도 안 되는 거고요. 여기 들어갔다 나가면 여기보다 여기가 좁아지니까 이게 절대 들어갔다 나가면 안 되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나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월자가 쓰러지지도 않고 좌우 대칭이 안 되고 균형 잡히고 이렇게 해서 월자도 훨씬 이쁘게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 5월이라는 자를 한글하고 한자를 공부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철이니까 봄의 향기, 그래서 춘향, 남원 춘향이라는 그 전설, 역사 이야기도 있지만 봄 향기라고 해서 춘향 한글을 쓴다 그러면 하나 이렇게 춘향 됐어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춘자는 치었을 때 이 점하고 이 사이를 넉넉히 띄워줘야 되고요. 치었을 때 위에 올라간 치읓이니까 앞에 왼쪽에 오는 치읓보다는 여기를 더 쫙 옆으로 벌려줘야 돼요. 옆으로 벌려줘서 이게 치읓 자체가 좀 납작하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쓰셔야 되고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여기보다 이게 더 힘이 들어가 보여야 되고 더 긴 듯하게 보이지만 이거보다 이게 더 내려간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간 건 아닌데 왜 내려가면 안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내려오면 여긴 좁아지고 여기 넓어지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춘자 쓸 때 니은은 위에 치읓 요거하고 같이 맞춰서 요거보다 이렇게 조금 나갔으면 여기서 조금 더 나오는 듯하게 써줘서 중심으로 봤을 때 잘 맞아지게 해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는 이게 길고 이게 짧은 듯하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향자도 마찬가지. 치읓처럼 위에 점이 있으니까 획이 있으니까 여기를 띄워줘야 되고 만큼만 띄워줘야 되고 이 폭만큼 띄워주고요. 이게 터진 쪽이 넓어져 있으니까 여기 넓어져야 되고 이게 야가 받침이 있으니까 길게 내려가지 말고요. 그래서 여기 선에다 맞춰서 이응도 여기다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글로 춘향이라고 써도 훨씬 이쁘게 될 거고요. 이응을 너무 많이 띄워도 안 되고 너무 바짝 붙여도 안 되니까 적당한 간격으로 띄워줘서 글씨가 갑자기 어딘가 답답한 부분이 있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멀리 떨어져서 허전하다 이런 부분이 생겨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춘향이라는 한글은 이렇게 써봤고요. 그 다음에 춘향을 한자로 쓴다 그러면 봄춘자를 쓰는데 봄춘자도 역시 위에 가로고 이렇게 3개가 들어가요. 그 3개 들어가니까 앞에서 5월처럼 오자도 가로고 여기 3개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위에를 약간
이렇게 앙서 형태로 써주시면 돼요. 하나, 둘, 이거는 길게 늘 말했지만 중심에서 앞이 좀 긴 듯하게 써줘야 되고요. 항상 가로 긋는 게 나란히 세 개가 들어가면 가운데 거는 살짝 가는 듯하게 해줘야 되고 작은 듯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하고 여기 가운데 여기잖아요.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삐침이 계속 긴 삐침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가 중심이니까 중심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도 이만큼 떨어져야 되겠잖아요. 그죠? 여기 중심이 여기다 이렇게 보면 여기도 이만큼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갔으니까 이것도 좌우 대칭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어긋나면 글씨가 뭐 균형이 안 맞고 어색해 보인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여기 그냥 하지 않고 여기서 해도 돼요. 여기서 파이면 가는데 앞에 춘자 쓸 때 치읓처럼 이거보다 이게 더 힘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요거보다 여기 이게 더 길어 보여야 되고 그러면서도 요 끝하고 요 끝도 연결하면 이 가로 긋는 획처럼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 날일자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 중심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드렸으니까 여기다가 공간을 이거를 여기만큼 띄워서 많이 좁혀도 안 되고 넓혀도 안 되니까 이렇게 띄워서 슬쩍 빼주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길고 굵게 빼주고 가운데서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중심 맞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일자도 이왕이면 위에보다 밑에가 살짝 커지는 게 좋고요. 넓어지는 게 좋고요. 요게 느낌이 날일자 쓸 때 느낌이 앞에 내가 이렇게 썼으면 뒤에도 이런 느낌으로 오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랑이 가는 방향이 같게 해줘야 되는데 날일자라든지 또 눈목자 뭐 이런 거 이럴 때는 여기가 슬쩍 긴 듯하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래야지만 글씨가 멋있어지는데 여기를 그렇게 딱 맞추면 오히려 이게 되기 싫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쪽에 길게 이 획보다 이 획이 굵어야 되고 길어야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훨씬 춘자가 이뻐지고요. 그 다음에 향자는 보면 없어요. 하나, 둘, 여기는 이렇게 써주고 밑에가 역시 마찬가지로 날짜가 들어가는데 춘자는 위에 삐침을 이렇게 해주면 되기 싫어요.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해주지 말고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 같았는데 위에 쓰는 거는 이제 뭐 서예라든지 뭐 이렇게 인쇄돼서 나온 그걸 보면 여기가 굵고 이렇게 갈수록 가려지는 거예요. 이런 획이란 말이에요. 이런 획인데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분필이나 펜을 쓸 때는 이걸 따라서 하지 말고 요걸 따라서 쓰시면 돼요. 요걸 따라서 써야지 가로 글 때도 요거랑 같이 나란히 가는 방향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요거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랑 요거 가는 게 거의 비슷하게 가는 얘기예요. 향자 쓸 때 절대 이렇게 쓰시면 배기 싫으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쪽이 긴 듯 짧은 듯 그 다음에 삐침하고 파임할 때는 향자 같은 쓸 때는 요거는 삐침은 여기를 붙여서 해도 돼요. 근데 향자 쓸 때 요거 파임은 여기를 반드시 띄워주는 게 이뻐요. 여기도 붙이면 답답하고 좀 이상하고 또 하나 늘 말씀드린 거지만 이 끝하고 이 끝하고 연결해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요게 중심이니까 중심에다가 날일자를 집어넣는데 위에보다 밑에가 넓어지게 하고 방향은 똑같이 맞춰주는데 이거 심지어 이거까지도 같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에 말씀 춘자처럼 여기가 길어지고 요 획이
힘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위보다 밑에가 넓어지는 느낌을 쓰시면 춘향이라는 한자도 훨씬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봄에 관련된 이제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엔 이제 봄에 꽃이 많이 피니까 화자를 집어넣어서 화분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화분. 그래서 화 하나, 화, 이렇게 화분. 요건 이제 한글로 화분인데, 화자 앞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띄워주고요. 이게 요거보다 밑에 요거는 많이 나오는 거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선에다가 맞춰서 올려주고, 분은 터진 쪽이 우위니까 우위가 좀 넓어지는 듯해서 분은 비읍자를 쓸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들어가면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들어오는 게 좋아요. 비읍자 같은 거 쓸 때 보통 이거는 들어가는 건 아는데, 이걸 이렇게 똑바로 내려오면 이게 글자가 완전 이쪽으로 넘어가요. 비읍자가.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각도만큼 여기도 살짝 들어오게 만들어주면 이쁘고요. 비읍자 쓸 때는 앞 시간에 그 자음 쓸 때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여기가 나오고 여기가 나와야지만 이뻐지는데, 나와도 여기는 힘이 들어가고 내려올 때 여기는 힘을 살짝 빼주는 거,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길고 짧고 중심 맞춰주고 다 이렇게 하면 한글도 화분이라는 글자가 훨씬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자로 화분을 어떻게 써야냐면, 화자 쓸 때 꽃합자는 위에 초도입변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쓰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요걸 좀 짧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조금 아름답지, 이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자를 쓸 때는 위에 요거를 좀 긴 듯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긴 듯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게 긴 듯하게 써주시면 되는데, 요거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되고요. 요거 방향이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되게 그 사람들이 쓸 때 보면 요거를 짧게, 이건 길게 해주는데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길고 짧아야 되는 거죠. 화자 이렇게 쓸 때. 그리고 밑에는 요거보다는 이게 덜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심을 봐서 여기가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고. 근데 여기가 많이 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나간 게 아니고, 이거하고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 삼각형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써줘요. 이건 긴 듯하게 써줘야 되고 길게 써줘야 되고, 이거는 짧아도 이건 길게 해서 화자가 예쁜 듯하게 써줘야 돼. 이렇게 쓰시면 틀림없이 이쁘게 되니까 이쁘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위에 나눌 분자가 들어가는데, 나눌 분자 위에는 8팔자처럼 쓰는데 보면 이렇게 쓰면 요거다가 그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데, 요거 이제 분자가 좀 납작해졌잖아요. 그죠? 납작해진 거는 밑에 글씨가 또 들어가니까 납작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해서 이거는 긴 듯하게 이렇게 쓰시면 분자도 훨씬 이뻐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삐침하고 파임이 위에 올린 거라, 위에 걸린 거라, 이거보다 절대 이게 더 내려면 안 돼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고, 요거는 이렇게 삐침성 획이 두 개니까 위에보다 밑에가 살짝 넓어지는 게 좋고요. 중심을 여기 가운데가 어디에,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해서 중심 맞춰주는데, 요거 쓸 때는 요 글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넓적하게 쓰면 보기 싫어요. 이렇게 쓰면 보기 싫으니까 요거를 좀 긴 듯하게 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거 들어오는 각도가 좌우 대칭이 돼야 되고요.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보다는 이쪽이 살짝 넓어진 게 좋고요. 이렇게 쓸 때 여기가 길고 여기 좀 살짝 짧은 듯 하는 게
훨씬 멋있고 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화분주 분자도 확실하게 이쁘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것도 한번 따라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이제 봄철에 관련된 글자를 지금 시작했는데요. 역시나 또 봄에 많이 나올 법한 그런 글자입니다. 뭐냐면 결혼이라는 글자인데 결혼. 봄에 결혼들 많이 하시죠? 하나 이렇게 나가고 길게 이렇게 결혼 이렇게 썼고요. 결혼은 아까 리을은 설명드렸고요. 기억은 하나 둘 셋 해서 이거는 이거보다 더 나가지 않게 써줘야 되고 시옷도 아까 말씀드렸고 떨어져야 되고 앞에 길어야 되고 짧고 다 보면 중심도 맞아야 되고 이런 옆으로 그늘 획도 다 일정하게 방향도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한글은 결혼이라고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자는 결혼이 앞에 실사빈이 들어가는데 하나 둘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점이 3개일 때는 여기서 하나 둘 셋 해서 요거보다는 이게 살짝 나가준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여기는 오른쪽에는 글씨가 또 오니까 요게 일직선상에 와야 되는데 하나라도 앞으로 오른쪽으로 남의 자리 침범하면 안 되니까 요 선을 일직선하게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보다 살짝 나가고 요거는 안 나가고 나가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길게 짧게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짧고 길어도 틀린 글씨는 아니에요. 이렇게 써주고 헌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자는 이 방향들 다 똑같게 되는데 공간도 맞춰줘야 되고 중심도 맞춰줘야 되고 해서 두 자가 어우러져서 한 자가 되는데 요거하고 요거 좀 틀리는데 이렇게 쓸 때는 요거 앞에가 요게 세로획이잖아요. 세로획일 때는 밑에 선을 딱 접어서 왼쪽에 세로획이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끝나면 이거보다 이게 더 내려오면 안 돼요. 내려오면 비기 싫어요. 그러니까 결자 쓸 때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혼자는 앞에 계집여자가 붙는데 붓으로 붙으니까 계집여자를 넓혀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여자 쓸 때 이렇게 해서 쓰는데 넓게 쓰고 이렇게 쓰지만 앞에 글자가 붓으로 붙을 때는 납작하게 이렇게 아주 거의 세우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고요. 좁게 계집여자를 최대한 좁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좀 올려서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셋 이거는 길게 나가도 되고요. 요게 중심 여기니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치면 혼자가 제법 된 거죠. 하나 그래서 봄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는 요거 방법대로 써서 친필을 써서 축의금 봉투를 써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왕 결혼이라고 나왔으니까 제가 축자 쓰는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축자라는 거는 쓰고 점하고 항상 띄라고 했어요. 띄고 밑으로 쭉 길게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중심이 이게 내리는 걸 여기다 보면 안 되고 앞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갈라진 이 틈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쪽으로 쭉 나가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글씨가 또 오니까 자리 침범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쓰고 오른쪽에 글씨는 획이 적지만
조금 큰 듯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크게, 과감하게 크게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보다 보이시변보다 훨씬 여기가 크게 만들어줘야지만 글씨가 축자도 이뻐져요. 다시 한번 이걸 그래서 연속해서 써드리면 하나,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축 결혼이라고 해서 봉투를 직접 앞으로는 써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마 조금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축 익은 봉투 뭐 이럴 때 축자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라고 공부를 좀 해볼 것 같은데 부모 아비부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덟 팔자처럼 갔다가 올라가서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 안 되니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보다 올라가서 그리고 여기 붙이지 말고요. 띄워서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는데 삐침하고 파임이 마지막으로 끝날 때는 아까 앞에서 나온 한자들은 삐침하고 파임이 다 위에 걸렸을 때 중간에 걸렸을 때니까 부자가 삐침하고 파임이 이렇게 맨 마지막에서 끝날 때는 요 삐침보다는 파임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내려오고 항상 삐침보다 파임이 더 커 보여야 된다는 거. 여기 가운데 여기면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중심도 맞아야 되는 거. 이렇게 쓰면 부자도 편안하게 보여요. 그래서 요거보다 이거를 길게 해서 요거보다 나가게 해주고 여기도 이게 나오게 해주고 이거는 힘을 빼주고 이렇게 여기는 힘을 주고 그래서 부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모자는 이 모자도 좀 뭐랄까 좀 어려운 글자 중에 하나예요. 모자가 어려운데 방법만 알면 그닥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못 쓰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보고 따라서 연습하시면 모자도 그럴듯하게 나올 거예요. 모자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모자도 앞에 거 이렇게 쉬운 거 다 알아요. 누군지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쉬면서 내려와요. 근데 이게 글씨에도 착시가 좀 있긴 있는데 모자 쓸 때도 모자도 요거보다는 이게 좀 길어져야 돼요. 이거 그냥 봐도 길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는 이거는 내려갔죠. 여기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여기 넓어져야 되니까 이거 내려오는 각도하고 좀 틀리게 이렇게 와서 여기보다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점 찍는 거는 여기하고 여기 가운데 여기하고 여기 가운데 이거 다 찍으세요. 그리고 이 획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 획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가운데 긋는 획은 어떻게 돼요? 그냥 위편, 아래편 들지 말고 그냥 중앙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똑바로 가면 어미모자 그런 대로 이뻐져요. 이게 어미모자 쓸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이것까지 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되게 싫은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도 밑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이거나 비슷하게 맞으면 그래도 괜찮지만 자기가 못 짰을 때는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쪽 편도 들지 말고 이쪽 편도 들지 말고 나는 중립만 지킨다 그래서 어미 모자가 위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있으면 나는 그냥 똑바로 이렇게만 간다. 이렇게 그냥 나는 똑바로만 간다라고 쓰면 모자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한글 한자를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참 많이 가네요. 오늘도 준비는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5개 단어밖에 못했어요. 나머지 단어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연결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